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영 장군, 황희정승, 율곡 이이 선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이 출생하신 강릉 오죽헌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산소와 유적지가 있는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율곡 이이는 1536년부터 1584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 분이죠. 564년 명종 19년 대과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서 모두 장원을 해가지고 3장 장원이 됐습니다. 초시는 지방에서 보는 거고요. 복시는 다시 올라와서 보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 중에 전시라고 해서 임금이 계신 앞에 치는 시험인데 모두 장원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생원시, 진사시를 포함해서 9차례 과거에 모두 장원을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냈고요. 선조 임금에게 시무육조를 바치고 10만 양병서를 주창했던 분입니다.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으니까 아주 대학자죠. 그리고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내다가 1584년 한국 나이로 49세에 서울 대사동에서 작고하셨습니다. 대사동이 어디냐면 서울 종로상가에 가시면 탁골공원 있죠. 거기에 그 당시에 큰 절인 원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사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종로상가, 낙원동 그 일대죠. 거기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기가 강릉 오죽헌입니다. 입구에 자경문이라고 문이 있죠. 스스로를 경계하는 문입니다. 들어가면 문성사라고 율곡 선생을 모신 사당이 있고요. 여기는 신사임당 친정 본가가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지요. 예. 몽룡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아버지인 이원수 씨가 장가를 들어서 이 방에서 살았죠. 그런데 신사임당 꿈에 서예의 흥룡이 입침실, 침실로 들어왔다. 그리고서 율곡을 잉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옆에 오죽헌이라고 이 글씨는 율곡 선생이 쓰신 글씨인데 여기서 율곡 선생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몽룡실에는 신사임당이 쓰셨던 시 등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신사임당도 알아봐야죠. 1504년부터 1551년까지, 그러니까 오래 못 사신 분입니다. 한국 나이로 47세죠. 사임당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입니다. 태임을 사는 스승사자, 스승으로 삼는다, 본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헌부 감찰 등을 지낸 이원수 선생 사이에 네 아들과 세 딸을 뒀는데 율곡 이이는 삼남이 됩니다. 신사임당 초성하고요. 초충도입니다. 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참 생동감이 있지요. 500년 전 작품인데요. 초충도 어떻습니까? 이 나비가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렇죠? 이 밑에는 진엔지, 뭐 이런, 여기도 나비가 있고요. 여긴 수박인 것 같네요. 율곡 선생이 잉태되고 출생하고 공부한 이 오죽헌, 몽룡실 앞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강하죠. 역시 이렇게 명당에 기가 있어야 큰 인물도 태어나는 거죠. 이제는 파주에 있는 율곡선생 유적지에 왔습니다. 경내에 들었으면 오른쪽으로 율곡선생 그리고 신사임당 동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땐 두 분이 내외관처럼 그렇게 아마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자운서원이라고 율곡선생의 뜻을 기리는 서원이 있었고, 전면에 묘소가 있습니다. 꽤 넓은 광장이죠. 이렇게 율곡선생하고 어머니 신사임당 동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자운서원인데요.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운서원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율곡선생 영정을 모신 문성사가 있고, 밑에 인을 가리킨다고 하는 강인당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이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풍수는 어떤지 보시죠. 들어가는 문에 자운문이라고 써 있죠. 자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 구름이란 뜻인데, 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주나라 때부터 고위 관리들이 입던 관복의 빛이 자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선생이 작고 하시고서 광해군 7년이니까요. 그때 이 세워진 사원이지만, 마치 현무가 뒤에 동그스름하게 머리를 수그린 듯한 그런 형태죠. 동그스름하게 아주 잘생긴 그런 지형입니다. 여기 풍수적으로 보시면 저 뒤에 산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쪽에 쭉 백호 쪽으로 해서 완전히 둘러싸아서 저 앞에까지 앞산으로 건너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쪽에 계곡 옆으로 청룡이 아주 잘 싸고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저 앞에 외청룡이 겹겹이 쌓아서 앞에 안산하고 이어집니다. 앞에 안산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에 안산이 동그스름하게 왔죠. 그 양쪽에서 쌓아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이 좀 더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내려가서 강인당을 보겠습니다. 육아의 최고 덕목을 기리는 강인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내려오는 혈로 봤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저 뒤에 현무의 중심이 이 두 번째 문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게 흠입니다. 이쪽까지는 나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1970년인가 재건을 했죠. 그런데 아마 그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까지 나와야
이게 정상이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쪽도 오른쪽보단 왼쪽이 혈이 더 강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변에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 강인당이 왼쪽으로 한참 갔어야 됩니다. 우측은 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긴 전부 다 수맥이죠. 그래서 저쪽 가서 보면은 틀림없이 뒤 아마 그 담에 금이 가거나 그랬을 겁니다. 저 위가 계곡입니다. 그리고 건물, 담이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담에 금이 아주 크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벽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그랬네요. 그리고 이런 열어서 지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만 이런데도 다 기울어졌죠. 저쪽 오른쪽하고는 다르게 여기도 금이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와도 다 이게 지금 비뚤어지고 약간 담 자체가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맥 위에 담을 쌓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밑으로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이 밑으로도 이렇게 습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새카맣게 이끼가 앉았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금이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끼가 아주 심하게 끼고요. 우측 담은 전혀 그런 게 없지요. 깨끗한데 위치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서 까닭 잘못하면은 좌향이나 위치, 분금을 잘못 쓰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터를 잘 고르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도 잘해야 되고 좌향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자운서원은 혈이 이렇게 내려오고 오른쪽으로는 수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벽이 모두 다 갈라진 걸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지으면서 풍수를 철저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예, 여기 문이 여견문이죠. 논어에 보시면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죠. 출문 여견 대빈. 문 밖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큰 손님을 대하듯 하라. 예, 거기서 따온 말씀이 여견문입니다. 예, 맨 아래가 율곡선생의 장남이고요. 그 위에가 율곡선생의 형, 그리고 그 위에가 부모님, 그리고 그 위에가 율곡선생, 그리고 그 위에가 율곡선생의 부인, 이렇게 묘소가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안산입니다. 저 앞에 안산이 마치 난새가 날개를 펴고 막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가운데 약간 볼록하게 나왔죠. 머리처럼. 그 자리하고 이 자리가 서로 마주보는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폭이 크게 넓지는 않지만 좋은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곡 선생은 덕수이시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덕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의 천거로 해서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아주 큰 일을 맡아서 하게 됐던 거죠. 이 덕수이씨 가문의 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죠. 정말 신기하군요. 산소 정중앙으로 혈이 아주 강하게 내려와서 다른 데는 180도 정도인데 여기는 360도를 회전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산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용이 꾸불꾸불꾸불해서 저쪽으로 들었다가 다시 약간 우측으로 들어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인 노시산소가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우측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혈 중앙을 따라서 왔기 때문이죠. 그런 걸 보면 참 그 옛날에도 그 어른들이 대단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글씨가 참 뛰어난데요. 봤더니
자한대부 원임 이조 판서 겸 성균관 제주라고 안 읽고 죄주라고 읽습니다. 세자 찬선 권상하서 권상하라는 분이 쓰신 글씨인데 아주 글씨가 뛰어납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그 글씨를 그대로 옮겨서 다시 또 이렇게 비석에 새겼겠죠. 아주 글씨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비석에 있는 이렇게 깨어져 나간 부분은 이 6.25 때 이 총탄 자국에 의해서 이렇게 파손이 된 거죠. 참 아주 안타깝습니다. 의정부 좌찬성행, 사헌부 감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검찰이죠. 검사입니다. 검사. 덕수이공 휘원수지묘, 그 이원수 씨, 율곡 선생의 부친묘고요. 정경부인 사임당 평산신 씨 부 그랬습니다. 사임당 두 분의 산소인데요. 이 자리는 사실 저 윗자리만 조금 못합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180도 정도 회전을 합니다. 예. 또 이 아래로 내려가 보죠. 아유. 이 자리가 제일 강하군요. 보신 것처럼 이 율곡 선생 집안묘는 부모님보다 아들 그리고 부인이 더 위에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이런 것을 역장이라고 해서 크게 꺼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 아산에 가면 밑에 선조들이 쭉 계시지만 윤보선 전 대통령 산소가 맨 위에 있는 것으로도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옛날 정자는 아니죠. 옛날 정자 같으면 여기서 밑에 기둥을 놓고 위에 마루를 놓고 위로 쌓아 올리는 그런 형식이죠. 임진강가에 세워져 있는 이 화석정은 율곡 이이가 제자들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이다. 율곡의 5대조인 이명신이 정자를 건립하고 또 증조부 이이석이 중수하고 이숙함이 화석정이라 이름 지었다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신을 가다가 이 임진강을 건너야 되는데 칠흑 같은 밤이라서 어두워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화석정에 불을 질러서 그 빛으로 건너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다 타서 소실된 것을 파주 유림들이 성공을 모아서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보면 멀리 북쪽에서 임진강이 내려오고요. 건너편에 산에 주봉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머리를 수그렸죠. 이렇게 굽이쳐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예, 화석정에는 율곡 선생이 8살 때 지으신 시라고 하는 이 화석정이라는 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죠.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석정, 임정추임한 소객의무궁. 숲속의 정자에 오르니 가을은 이미 깊었는데 소객의무궁. 소객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문사, 문인, 시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문사의 뜻이 막힘이 없구나. 원수연천벽 상풍향이롱.
멀리서 오는 물은 하늘에다 푸르고 설이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하여 붓다. 산토 고륜월 강함 만리풍.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에서 오는 바람을 머금었다. 세홍 하처거 성단 모은정. 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그 소리가 저녁 구름 속에서 끊기는구나. 이것이 8살 때 율곡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5글자로 지었기 때문에 오원율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아분으로 했어요. 여기 궁, 그 밑엔 홍, 그리고 풍, 중 이렇게 해서 모두 받침이 우리말로 하면 이응으로 끝나죠. 원래 중국에서는 율시가 있는데 상평성, 하평성, 뭐 측성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거성. 그래서 옛날 옥편을 보면 조그맣게 측, 또 평, 뭐 이렇게 돼 있지요. 제가 시학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대를 여기 풀을 벽, 불골홍, 그죠? 월, 달월, 바람풍, 예, 이렇게 대를 이루도록 아주 잘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읊는 걸 그 외삼촌이 뒤에서 들었다죠. 그리고서 제가 오래 살질 못하겠구나 라고 예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시참이라고 그럽니다. 시를 졌는데 그 후에 그대로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율곡 선생이 우리 나이로 49세에 돌아갔죠. 여러분, 가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수들이 매일 슬픈 노래만 하면 대부분 일찍 죽죠. 빨리 죽죠. 예, 그것도 가참입니다. 예, 화석정, 이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 친필입니다. 참 힘차죠, 글씨가. 저희는 이 프로를 찍기 위해서 강릉 오죽헌으로 그리고 파주로 해서 며칠을 다녀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